그리스 로마 신화의 에오스라는 새벽의 여신은 인간인 티토노스와 사랑에 빠져 모든 신의 아버지인 제우스에게 자신의 연인에게 영생을 달라고 간청했고 마침내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실수로 영원한 젊음이 아닌 영생만을 원했기에 연인인 티토노스는 결국 늙어버린 육체를 가지고 절대 죽지 않는 지옥 아닌 지옥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21세기 현재 인류도 비록 의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과거에 비해 수명은 많이 늘어났으나 유병장수란 말처럼 노화로 인한 질병을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현대의학과 생명공학은 노화의 비밀을 풀어서 세월을 멈추고 인류에게 영원한 삶을 안겨줄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입니다. 오늘도 투디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분들이 새해가 밝아오면 항상 다짐하는 것 중 하나가 건강 관련 목표인데요. 예. 금연이나 금주, 다이어트 등도 다 이 범주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건강은 만국 공통 남녀노소 거의 매년 새해 소망 1순위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와 함께 인류의 수명도 불과 1세기 전에 비하면 굉장히 빠르게 연장되고 있으면서 또 더 나아가 만병통치나 영원한 젊음은 여러 신화나 전설을 넘어서 서서히 현대 의학기술 분야의 현실적인 목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화나 전설 이야기 해주셔서 말인데 기록상 거의 5,000년 전에 쓰여진 길가메시 서사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부터 시작해서 고대 중국 진나라 진시 황제의 일화라든지 예. 전설 속에 나오는 젊음의 셈 이야기까지 보면 영생과 영원한 젊음 같은 썰들은 그저 인간의 비틀린 욕망과 어리석음의 교훈적 풍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건 그렇죠.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마이클 베이의 영화 아일랜드만 봐도 네. 복제 인간이 권력자나 재벌들의 신체를 대체하기 위해 제작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 보면은 인간의 영생에 대한 집착은 여러 매체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복제양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떠들썩하긴 했죠. 인간 윤리 문제까지 나오고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다 떠나서 현대까지 저런 영생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거는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불멸의 삶이 인류의 꿈이기도 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특히 오늘날 실리콘밸리의 돈 많은 갑부들이 여기에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구글의 창립자 세르게이 브린은 이것을 죽음 치료, 죽음을 치료한답니다. 죽음 치료라고 명명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구글의 자회사 캘리코는 에브비라는 제약회사와 손잡고 현재 노화 극복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저런 연구를 시작하고 있군요. 그렇죠. 당연하죠. 실리콘밸리가 어떤 곳인데. 오라클의 CEO 레리 앨리스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할 정도였고 실리콘밸리는 아니지만 로보캅을 감독한 영화 감독 폴 버웬 있지 않습니까? 원초적 본능 감독이죠. 예. 그분은 이런 말도 하셨어요. 죽음은 자연의 잘못된 기능 장애라고 본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영생에 대한 집착이 강하십니다. 또 지난 일론 머스크 얘기할 때 소개해드렸던 페이팔 있지 않습니까? 기억납니다. 테슬라 전에 일론 머스크가 창립한 인터넷 간편 결제 회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곳의 공동 창업자 피터 릴이라는 사람도 인간은 최소 120살은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영생 이야기 하는데 저건 좀 소박한 바램처럼 들리는데요. 듣다 보니 좀 그렇긴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많은 실리콘 갑부들이 이제는 죽음과 노화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금단의 영역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업들도 여기에 뛰어들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성공 여부를 떠나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쪽으로 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 게임 사이버펑크 2077을 하고 있는데 예, 망게임. 여기서 신체 대부분을 기계로 대체하더라고요. 예. 이런 식으로 지난 마인드 업로딩 편 때 말씀처럼 기계 신체로 대체하거나 컴퓨터에 내 의식을 전달해 놓으면 영생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이쪽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 특이점이나 강인공지능이 도래해서 그에 따른 여러 예측대로 인간이 기계 신체와 하이브리드 되고 네? 또 진짜 마인드 업로딩 같은 꿈의 기술이 이루어져서 공각 기동대나 토탈리콜처럼 신체 이동도 마구 가능하고 이런 미래가 빨리 도래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권력자들이나 갑부들이 이런 모습을 반길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그건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영화 엘리시움 같은 그런 미래를 꿈꾸지 않을까요? 영화 보면 고위층이 사는 우주정거장에 각 가정마다 메디컬 캡슐 같은 도구가 있잖아요. 예. 사람이 들어가면 모든 질병이나 심지어 암도 그냥 한 방에 고쳐주더라고요. 예. 그곳에선 아무도 질병이나 노화로 사망하지 않는 것 같고요. 예. 제 개인적 이상형이기도 합니다.
모두 그렇죠. 뭐 그냥 게임하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영화에 그 이상적인 그 질병 극복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네네. 근데 아무튼 그게 설사 기계 신체로 정신 이동이 가능하다 해도 그 권력자라든지 뭐 재벌을 떠나서 그 모든 사람이 그걸 바라진 않을 거라고도 좀 봐요. 그 많은 분들이 뭐 성형이나 뭐 약간의 육체 개조를 하더라도 그 본인의 몸 그대로 그 질병 없이 노화를 막거나 뭐 진짜 가능하다면 뭐 젊은 날의 몸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노화를 멈추고 나이를 되돌릴 수만 있다면 뭐 저도 그게 최고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번에 그 마인드 업로딩 편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 테세우스의 배, 예, 기억합니다. 예, 저 의식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 뭐 새로이 복제된 신체건 그 기계로 이루어진 육체든 뭐 내가 그쪽으로 업로딩되어서 옮겨졌다 해도 그것이 진짜 내가 맞을까요? 실제 나는 사라지고 나의 기억까지 모두 똑같이 가진 나와 완전 똑같은 존재가 새로 만들어진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존재론적 질문이 또 있겠죠. 그러니까 저런 거 있으면 하시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죽기 전에 뭐 바로 가망 없을 때라면야 모를까. 저도 그럴 것 같긴 하네요. 무섭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근원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 언제 도래할지 모를 그 마법 같은 미래 기술에 너무 그 몰입하는 것보다는 그 일단 뭐 저희 뭐 부모님이 물려주신 본인의 신체를 최대한 아끼고 보호하면서 네네. 그 과학 기술 발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계속 그 존버하는 게 최선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육체, 즉 건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미래 기술의 진척을 지켜본다. 그렇죠. 좋은 말씀이지만 그 워낙 그 질병이 무섭지 않습니까? 현재와 같은 그 팬데믹을 유발하는 뭐 전염병부터 뭐 암이나 치매 같은 노화와 연관이 있다는 질병까지 이러다 보니 누구나 마법의 탄환처럼 한 방에 그 모든 걸 해결할 방법을 꿈꾸지 않을까요? 아 근데 그 마법의 탄환은 그 당연히 아직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먼저 의학의 발전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 보통 의학이 그 크게 그 3단계로 발전해 왔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3단계요. 예. 그중 뭐 첫 단계는 인류가 이제 근대 시대에 도달하기 전까지 뭐 수만 년 이상의 시간, 그 시간을 말하고요.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 시기에 뭐 영아 사망률은 엄청 높았고, 뭐 중세에는 또 그 패스트, 뭐 이거 흑사병이라고 하죠. 네네. 좀 이런 유행병으로 뭐 당시 뭐 유럽 인구 상당수가 사망하였고, 뭐 평균 수명도 뭐 20세 남짓으로 추정되는 등 그야말로 뭐 꽤 오랫동안 뭐 인류는 그 의학적으로 그 상당한 암흑기에 시달렸습니다. 뭐 그 중세 시대의 그 비위생적인 그 환경에 대한 에피소드들은 뭐 엄청 많긴 하죠. 뭐 게임 그 플레이그 테일 뭐 제목 그대로 흑사병 시대 이야기인데 아 예. 게임 하다 보면 진짜 그 당시는 지옥이 따로 없다는 걸 느낄 정도입니다. 중세의 낭만이 아주 싹 사라졌어요. 아 그 게임이 그 흑사병 시대 그 배경의 게임인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세가 그 다크 에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들 부르죠. 예. 아무튼 그 인류 의학 발전의 그 암흑기는 중세 시대를 지나서도 근대 시대 바로 전까지도 계속되는데 하물며 뭐 이 시기에 뭐 미국의 그 한 의사가 기록한 일기가 뭐 지금까지도 전해지는데 그 자신이 간직한 의학 비법 중 쓸만한 건 딱 2가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2가지요? 어떤 거죠? 그 당시 그 수술할 때 병균에 감염된 이 팔다리 절단할 때 쓰던 그 쇠톱과 그 환자에게 그 고통을 덜어주던 모르핀 2가지 말고는 자신의 의학 지식은 엉터리라고 일기 적어놨다고 합니다. 이렇듯 18세기 무렵까지도 이제 큰 발전을 하지 못하던 의학은 결국 저 19세기 전후 이제 근대로 확실히 넘어오면서 그 인류는 그 의학의 그 2번째 단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산업혁명의 그 진행 후 그 넘쳐나는 도시 노동자의 인구로 인해 그 콜레라 같은 그 또 다른 전염병 등의 창궐로 이제서야 이제 병균 이론과 이제 공중위생의 중요성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죠. 20세기 들어서면서 그 세계 대전도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 그 1900년 기준 그 미국인의 평균 수명이 그 49세까지 늘어났고요. 그 말씀처럼 그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그 의사들의 그 많은 논문들이 이제 학술지에 실리게 되고 이러한 변화는 그 항생제와 그 백신의 그 개발까지 이르게 되고 인류의 수명은 70세까지 가까워지게 되고 이런 시대가 오게 된 거죠. 참 인류의 긴 역사에서 이제서야 그 사람이 살만한 그 치료법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셈이죠. 이런 결과로 인해서 이제 그 인류의 3번째 의학 단계는 이제 또 분자 의학이라고 불립니다. 분자의학이라 그 물리학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 맞습니다. 그 처음 그 분자 의학의 그 시초를 그 유명한 그 양자역학에 많이 나오시는 그 슈레딩거 방정식 에르빈 슈레딩거 그분이 1940년에 쓴 저서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분자 의학의 시초로 봅니다. 그 진짜 물리학자의 저서가 시초가 되었군요. 예. 그 책에서는 그 모든 생명은 그 일종의 그 암호체계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기본 단위는 분자이다. 이 분자를 찾으면 생명의 비밀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거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유전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디에 영감을 받은 물리학자 프랜시스 크릭과 유전학자 제임스 왓슨이 팀을 꾸려 1953년 DNA의 나선 구조를 밝히게 됩니다. 인간의 지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후 더 빠르게 발전해 그 의학사의 그 기념비라 불리우는 그 인간 게놈 프로젝트까지 도달해서 2003년에 완료되게 되죠. 진짜 그 숨가쁜 여정이네요. 예, 분자의학의 발전이 이제 결국 오늘날 유전자 치료까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결국 여기서 이어지는 유전자 이야기, 노화의 비밀이나 각종 불치병 완치의 핵심 중에 하나죠. 그 말씀 듣다 보니 그 인류의 오랜 생존 기간에 의미 있는 그 발전 기간은 고작 1세기 전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의학이라는 거는 뭐 물론 인간하고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있어 왔지만 그렇죠. 결국 이제 그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것은 이제 근세기에 이르러서고 특히 다른 분야의 그 과학기술 발전과도 이제 같이 간다는 거죠. 컴퓨터나 그 반도체 등 정보화 기기 발전처럼 의학도 갑자기 확 발전한 느낌이 좀 있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자주 언급하는 그 기술적 특이점도 이 컴퓨터 발전이나 이 정보화기기 발전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그 어느 시기에 엄청난 도약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예측하듯이 의학이나 그 생명공학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고 언젠가는 뭐 인간의 예측을 넘어서는 뭐 그런 날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영생과 그 역노화에 관한 그 여러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그 준비되는 대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험 방법과 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제노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